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때까지 그 특강 준비를 하면서 다양하게 특강을 많이 했죠. 우리 앞에 했던 게 이제 뭐 애정운 했고, 그 다음에 금강운 했고, 그 이전에는 뭘 했냐면 이제 직업운을 했고, 학업도 했고요. 뭐, 또뭐 했지? 뭐 쭉 테마별로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테마가 뭐냐 이래 하면 직업과 학업을 저는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쌤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의외로 이제 이 수업이 좋았다. 이게 몰리던 강의가 뭐겠습니까? 예? 재물은 오늘 하는 거 아직 안 했는데 재물은 내 처음 하는 거거든요. 건강운. 대부분이 건강운이 실제 가져가는 게 많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고요. 이제 재물은 끝나면 이제 부모 자녀운도 할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부모 자녀운도 이게 건강하고 이게 다 믹스 매치가 되거든요. 이게 부모와 자녀가 만난 인연법이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만난 인연법. 참 이것도 보면 묘하게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법이 연결되는데 이게 또 이제 우리 앞에 애정을 다룰 때 궁합 있죠. 이 궁합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궁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궁합은 또 애정운하고 연결되죠. 이게 다 하나씩 연결돼요. 응. 무엇이 또 해산노.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더라. 그런데 이제 건강운도 있죠. 건강운도 참 이게 묘하게 보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건강운이 연결돼. 부모의 건강운이 자식에게 보이고 자식의 건강운이 부모에게도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했던 강의 중에 백호대살이라는 거 설명할 때 그때의 엄마가 이제 제왕절개하는 인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하면서 건강운 다뤘죠. 이게 희한하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태기를 안 하는 게 예전에 태기를 많이 했는데 태기조차도 부와 모의 인연에서 자식이 나오는 조차도 이건 자연의 섭리다. 태기를 했던 그날에 나오는 것도 자식의 섭리와 같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더 많은 뭔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궁합은 이제 태기는 잘 안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가 뭔가 될 놈은 되더라. 될 놈은 되더라. 안 될 놈은 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될 놈은 안 되고 좀 슬픈 이야기고 해서 내가 태기는 일단 이제 수업에서는 이제 그 제가 실전에서는 안 하고 이제 주로 이제 다룰 만한 테마가 이제 재무론 들어가죠. 재무론. 이 재무론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재물을 다룬다는 게 이게 실제 현대에서 있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만한 키워드죠. 이 재물이라는 거 이게 일종의 이제 자본주의에서 키워드가 되거든요. 저도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또 나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성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는 뭘까요, 쌤? 내가 이 하두를 갖고 많이 설명을 해봤거든요.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인간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번다. 그리고 돈을 벌고 난 이유는 뭘 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저 백양산을 올라가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뭐냐? 돈을 많이 번다라는 거는 용 선생이 보는 입장은 뭐냐? 먹고 놀기 위해서 먹고 논다. 돈을 많이 버는 건 먹고 노는 거예요. 얼마만큼 잘 먹고 잘 노느냐 있죠. 예. 그래서 뭐 비싼 것도 많이 사고 돈도 많이 쓰고 평생 먹고 놀다 죽기 위해서 돈을 번다. 돈을 번다라는 거는 먹고 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돈을 번다가 아니고
먹고 놀아도 돈은 벌리더란 거죠. 이게 자본주의에서 뭐냐? 돈을 번다. 먹고 놀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이 돈을 벌더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은 안 하고 죽을 때도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니 3대, 4대, 5대가 평생을 먹고 놀더라는 거죠. 막 눈가가 촉촉해지죠. 그랬으니까 자, 얼마나 먹고 노는지를 한번 보자. 다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안 되겠구나. 이번 생에 나는 먹고 못 놀겠다. 그래서 수업을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너무 슬퍼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는데 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자면 여기에 있는 샘플은 먹고 놀아도 실제 상당히 재력이 많은 팔자의 구조예요. 적어도 수백억 정도 된다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부자의 기준을 보면 부자의 기준을 보면 이제 제가 요즘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산층 정도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야 될까 이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울은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뭐 서울 정도는 막 한 50억 정도 돼야 안 되겠나 이거. 부산 정도는 중산층의 기준을 한 30억 정도 봅니다. 요거 우리 다 나누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 거거든요. 중상층 기준을 한 30억에서 50억, 서울은 한 50억, 30억.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산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정리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삼성 레미안, 뭐 현대 아이파크, 뭐 또 뭐 자이 이런 일군 아파트에 산다. 그걸 중산층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빚을 많이 내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 정도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것도 크게 보면 뭐 부산으로 치면 뭐 동래구 정도에 되는 입지에 1군 아파트를 산다. 이걸 중산층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서민 아파트예요. 서민 아파트. 용 선생이 말하는 중산층은 부산으로 치면 뭐 W 뭐 예를 들면 한 한 20억대 아파트 뭐 이 정도가 중산층이에요. 이게 중산층의 비중이 용 선생이 와 이리 높아요 이러는데 양극화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안 봤으면 옛날에는 동네 구에만 살아도 중산층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지금은 제가 보는 기준은 이 정도는 돼야 돼. W 정도에 또 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 정도. 왜 중상층이죠? 이게 상류가 넘어가면 이제 거의 최하 뭐 50억에서 100억대는 넘어가겠죠. 100억 이상이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100억대 이상이면 그냥 종신부자로 봐요. 종신부자. 죽을 때까지 부자다. 100억 정도가 있으면, 현금 10억 정도가 있으면 이 10억으로 만약에 재테크적으로 있죠. 만약에 주식이나 이런 거, 이제 뭐, 저도 주식을 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하잖아요. 10억 정도로만 주식을 자기가 야무지게만 굴려도 종신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상류층 정도 되는 경우는 이제 그냥 상당히 이제 넘사벽으로 가는 거고, 이 정도는 대기업의 막 임원급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간부급 중에 아니면 그 집에 원래 돈이 좀 있던 집 정도 있죠. 요 정도는 중산층 레벨은 요 정도를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보다는 기준점이 좀 높아졌다. 이런 옛날에 재산세 표현은 이 30은 뭐 300석 부자, 500석 부자였거든요. 이 300석이 이제 옛날에는 30억 되면 종신부자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신이라는 거는 자손 대대로 부자가 될 만한 기준이 옛날에 뭐 7, 80년,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30억대인데 지금 주택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주택 가격이 30평대 그 중에 한 1, 2억 정도 했다 하면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가 한 3억대 정도 살면 중산층으로 했거든요. 지금은 분양가 해가지고 일반 1군 아파트 보통 5억에서 6억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배때기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을 볼 건데, 요 기준이 명리학적으로 어떠한 인자로 볼 건가 있죠. 사주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재산이 이 정도 구조가 되려면 탄탄해야 돼.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탄탄하다는 것은 이제 쌤들이 어느 정도 명리학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일신의 몸이 신이 강하거나 왕하면서 일신의 몸이 강하다는 기운이 있으면 그것을 뭔가 품어내는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왕도, 재관도 이렇게 강하게 대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옛날에는 종신부자로 많이 봤어요. 지금 나와 있는 샘플도 그렇고. 근데 현대명리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옛날 기준입니다. 옛날에는 신앙 제왕, 신앙 관왕, 또는 인비식 구조가 잘 생겼다. 이러면 승제가 재간보다도 식상이 낮기 때문에 인성과 비겁과 식상이 잘 돼 있고 식상을 잘 쓸 수 있는 구조의 재운이 오면 종신부자로 봤거든. 이거 현대명리 기준이에요. 현대명리 기준에서는 신강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옛날에 클래식은. 그래서 처음에 설명하고 있는 게 한번 잠시 프린트를 보세요. 상기 5가지는 뭐라 해놨죠? 적천수에 이르기를 재기통문호라. 정형적인 부자사주다. 탁 때리 붙죠. 맞죠? 용 선생 정리할 때 종신부자의 정형적인 사례다. 이거는 뭐냐? 과거에 이제 부자가, 팔자가 부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어봐요. 이 적천수에 보면. 그래서 이제 부자가 어떠냐? 재기통문호. 재성이 기가 통문화였다는 거는 이게 잘 재성이 형태를 잘 갖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한 형태인데 이 왕한 재성을 다루기 위해서는 신강해야 된다. 탁 때리는 거예요. 옛날 선생님들은. 이해가 되죠? 클래식은. 근데 밑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부자의 사주 추구한다고 딱딱 해놨죠. 예, 전반적으로 요즘은 이렇게 부자 사주를 보잖아요. 예전에는 신강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크게 뒀습니다. 왜냐하면 적천수가 강약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부자의 기준점을 제시해 준 거예요. 멋있죠? 그 책 누가 썼죠? 설화곤가 유배곤 누가 쓰셨죠? 그분이 중국의 유수의 갑부들의 사주를 분석하면서 부자의 기준점을 제시해 준 거죠. 근데 자, 현대명리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역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키워드를 정리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외우려고만 하면 잘 안 해야집니다. 잘 안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 요즘은 제가 뭘 했죠? 아까 이 회장님, 뭐 누구 회장님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신강이에요. 근데 요즘 제가 돈 많은 젊은 꼬맹이들부터 해갖고 뭐 폰키 치킨을 가게를 3개인가 하는 애가 있거든요. 20대인데. 예, 그 친구도 원래 한 개 하다가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오빠 하나, 본인이 한 개인가 2개를 더 해요. 그런 친구들도 한 달에 뭐 한 6, 7천만을 벌어요. 나이도 20몇 살에 공무원 그만두고. 그런 친구의 공통점이 뭐냐? 제다신약이에요. 근데 비겁이 많거나 신강한 팔자주에 엎어먹으면 또 크게 엎어먹고 가.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가 재산을 크게 불린다는 거는, 선생님이 잘 보세요. 일신의 몸이 약하지 않은 신강한 사주가 돈을 크게 번다는 거는 진짜 뼈와 살을 태우는 노력과 고통이 필요해. 많은 노력을 해야 돈을 버는 기회를 잡고 해. 내가 이 돈을 버는데 얼마나 노력했는가 알아? 이게 되는 거고. 얘네들은 하다 보니 막 뭐야 이게 이렇게 됐는데 돈이 들어오더라. 이게 이쪽 구조. 그래서 인생을 그냥 간조하듯이 쫙 보면 이쪽 애들이 인생을 조금 쉽게 살면서 돈을 버는 성향이 있고요. 신강한 사주가 돈을 많이 벌면 진짜 전투적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신강한 부자가 신약한 사주의 부자를 보면 마음이 좀 쓰려. 전혀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도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애들이 또 보면요. 눈치코치가 여기 또 잘해. 그런 구조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가 좀 잘못돼 버리면 신약한 사주의 기준이 신약화돼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고 신이 약한 사주가 돈을 많이 못 벌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항상 꿈을 꿔요. 큰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돈도 좀 잘 쓰는 케이스가 있고요. 이건 진짜 정형적인 제다 신약은 돈도 좀 잘 쓰고요. 안 그러면 뭐랬죠? 이게 돈을 안 써. 음. 그러니까 원래는 무죄에 가까운 사람들 있죠. 무죄 사주가 원래 돈을 안 쓰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데 무죄도 그런데 희한하게 죄가 많은 이 죄다 있죠, 죄다. 죄다가 무죄와 같이 또 수전노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 근데 죄다 신약이 죄다 신약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예. 또 어떻겠습니까? 자기한테 돈도 잘 씁니다. 그래서 죄다 신약이 돈을 좀 잘 버는 사람들 우리가 상담해보면 때깔이 좋아. 그래서 다 조금씩 메모해도 있어. 신약한 사주가 돈을 벌었다. 아, 때깔이 좋다.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우리 건강운하 할 때 제가 터치해드린 거 있죠. 죄다 신약한 사람이 살이 찌면 어떻게 됐죠? 예? 어. 죄다 신약한 사람이 살찌는 것을 굉장히 흉하게도 봅니다. 그게 죄다 신약,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부작용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뭐든지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탈이 나듯이 죄다 신약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재성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때 탈나는 증상이 딱 보면 뭐냐? 몸에 살이 찌기 시작해요. 이 살이 이 재성으로도 봐요. 원래 간상학에서 이 살집 있죠, 살집. 이런 경우. 살집을 우리가 돈으로도 봐요. 그렇다고 막 빡빡 이라고 막 이거는 뭐 보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살집이 붙는 것 자체는 이 몸에 돈이 붙는 걸로 봐요. 근데 내가 운동을 하고 몸을 관리 안 한 상태에서 너득 붙으면 이게 어떻게 합니까? 무게감이 죽여지죠. 그 무거우면 어디가 아프다? 척추, 관절, 허리, 디스크죠. 그래서 제다 신약이 돈을 많이 벌어 몸이 아프면 뼈 관절과 뭐가 온다 있죠? 혈압이 온다. 그래서 물으러 왔는데 야, 이 양반이 젊었을 때는 그리 말랐는데 무슨 살이 이리 쪘는가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러면 건강의 적신호. 이게 보세요. 다 연결되죠. 이 건강운하고 또 재물운도 연결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돈 많이 벌면 몸하고 바꾼다는 말 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일종의 재성이라는 거는 달콤함이거든요. 달콤함. 이게 재성을 제가 옛날에 기초 수업할 때 뭐랬죠? 꿀통이래죠. 꿀통. 꿀통. 그 꿀통에 내가 이렇게 몸을 담고 이래 달려가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니까 제다 신약이라는 거는 꿀통이 큰 거 바로 옆집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벌이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아도 항상 꿀통 옆에서 꿀을 빨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나비가 꿀통 옆에 살던 나비는 항상 꿀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열심히 일 안 한댔죠. 열심히 일 안 하고 꿀을 많이 먹으니까 수명을 단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수명하고도 관계돼요. 이게 이 건강운과 재물운은 결과론적으로 뭐죠, 이게? 연결된다, 연결. 음. 좀 이해가 됩니까? 어. 그래서 이제 신강한 형태에서의 재물운을 논하는 거하고 신약한 구조에서의 재물운을 논하는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신이 약한 구조도 너무 죄다 신약이면 신약도 어떻게 하냐 너무 일신의 몸이 약해서 재성에 의지하고 사는 거는 제일 좋아한다. 종재로 봐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신약한 사주로도 보고, 요거는 이제 운을 해석할 때 종재와 신약을 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재나 신약의 형태에서의 큰 특징은 배우자와의 관계성을 같이 본다. 배우자. 음. 여자가 종재 형태를 갖고 있으면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보통 종재나 신약한 사주의 어떤 발복은 결혼이라는 어떤 코드 있죠.
적어도 이제 여자 애인이라도 옆에 한 명 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예. 남자가 제다 신약인데도 여자를 옆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자가 제다 신약인데도 남자가 옆에 있어야 돼. 응. 여자가 제다 신약인데 종제의 형태를 구해서 여자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어떤 구조랬죠? 남편의 시래기 부자다. 재성이 관을 생해주니 쟤는 누구랬죠? 시엄마, 시아버지랬죠. 그래서 여자 제다 신약이 잘 사는 구조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월세 4억 받는다, 월세 2억 받는 아줌마, 그 종재기역 이런 사람들. 그게 원래 시아버지가 원래 부자인데 저 남편이 받아가지고 건물주가 됐고 월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종제의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이 약하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함께 기댈 수 있는 언덕을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 제다시장은 두 가지예요. 결혼도 하고 주로 돈을 버는 수단이나 행동이 여자와 관련된 쪽이 많다. 그래서 남자 제다신약이 주로 이제 여자를 상대하는 직업에 많이 보인다 했죠. 예, 보통 여자 신도가 많은 종교 사업, 그 다음에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관리하면서 일할 수 있는 유흥업, 이런 거 있죠. 유흥종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들 그런 쪽으로 많이 간다. 그러니까 신약이 어떻습니까? 내가 똑똑한 게 아니고 내가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똑똑해서 손님을 많이 벌어다 준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 어쨌든 약간 신약에 가까운 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됩니다. 이게 일종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예, 약간 구라. 말로 먹고 사는 약간 구라빨. 이런 거 있죠. 이런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신약이 이렇게 주변에 이게 인덕을 보는 거잖아요. 남편이 되든 내 주변 환경적인 덕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신약 한쪽에서 인생을 좀 쉽게 살면서 돈을 버는 케이스가 많다. 뭐 또 좀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건 이제 옛날식 적천수와 요즘 현대식을 같이 제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옛날 고전 클래식에는 방금 제가 설명한 부분 있죠. 뭐 제다 신약이 어떻다, 뭐 결혼을 해야 승부가 나고 여자 장사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고전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현대 명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서도 얼마든지 승부가 난다는 거지. 예. 그래서 신약이 돈 버는 구조는 어쨌든 다양하게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래 봐도 되고. 보일러 껐었어요. 예. 보일러 껐는데, 저거는 전원만 넣어놓은 겁니다. 쌤, 덥지요? 아니, 다들 좀 벗어 있어, 갑자기. 지금 너무 다들 덥네. 더우는 거 잠 오는데 안 되는데. 물 조금 열까요, 가 뭐? 조금만 열까요? 한 풍이 좀 되도록 조금만 열죠. 예, 조금 수업을 가볍게 들으있어. 오늘은 내가 이게 진도는 다 나가니까. 또 뭐 좀 궁금한 거 없습니까? 줌 수업 선생님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면, 그래서 부자가 되는 케이스하고 그 옛날에 말하는 부자 케이스와 요즘 케이스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를 선생님들이 그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이 실제 신약한 사주인데도 개인 자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다 신약의 기준에서 남자가 하는 사업이 여자 관련된 일이 많다는 거지. 주된 고객이 이런 거 있죠. 그게 보통 이제 어떤 그 실질적으로 이제 뭐랄까 종교업을 하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뭐 스님이나 이런 어떤 종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제다 신약 구조가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신도가 좀 잘 모이겠지.
맞죠. 신도가 보통 이게 여자들 중심으로 보면. 일신의 몸이 신강한 것보다는 신약이 어쨌든 사람들을 좀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그 인덕을 쓰는 거 있죠. 그게 신약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강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거든. 내가 갖춘 실력으로. 이건 근데 신약은 약간 인덕으로도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좀 있죠. 신약한 사주가 경제적인 습득 능력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신약한 사람이 엎어먹을 때도 보면 기가 얇아서 엎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모아가지고 돈을 잘 벌었는데 내가 좀 기가 얇아가지고 어,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가는 것도 약간 신약에 가깝죠.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좀 잘한다. 이것도 약간 신약에